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최연암이 출항을 합니다. 실제로 최연암이 출항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죠. 입에 뭐 제대로 돌아가긴 하냐, 입에 뭐 엔진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엔진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최연암은 실제로 자력 항해가 가능하다, 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돌에 연기가 나는 걸로 최종 확인이 됐죠. 일단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은 사실은 VLS가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최연암이 이것저것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맨 처음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조금 달라졌는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비슷한 구도에서 보면은 대충 이런 느낌. 자, 여기서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 이게 요렇게 됐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점이 바뀌었냐, 물론 이거는 제가 작년 추석에 얘기한 겁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변경점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VLS가 원래는 소형 VLS하고 이때 당시엔 중형 VLS라 그랬거든? 이 두 개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중형 VLS로.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는 원래는 VLS가 총 3종류였어요. 소형, 중형, 대형 VLS, 요거 3종류였는데 중형하고 소형으로 간소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지 미사일 이렇게 발사하는 거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때는 아직 레이더가 그대로여가지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소형 VLS에 이 별지 1, 2 미사일이 탑재가 된 것으로 추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무장이 공개된 걸 봤을 때 이건 거의 맞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북한판 지르콘, 북한판 토마호크 미사일 이렇게 다 발사를 했고요. 요거 이제 화살 시리즈라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중형 VLS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저는 러시아의 시스템을 많이 따라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실제로 거의 맞습니다. 다만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러시아제의 무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들이 쓴 게 아니라 러시아의 교리, 시스템을 그대로 흡수해서 지들에 맞게 로컬라이징 한 거에 가까워요. 이 외에는 맨 처음에 최연암 나왔을 때 NLOS 스파이크 미사일 비스무리한 거 그거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여러모로 취역을 하자마자 바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약간 그런 배입니다. 기존은 봐봐. 자, 여기 이게 VLS가 다거든?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어떻게 추가됐냐면, 자, 원래는 여기 이 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VLS가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 이게 추가됐어요. 이게 뭐냐? 제가 오늘 공개된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뭘까? 과연 저 VLS가 뭘까를 계속 고민해봤거든? 근데 고민한 결론이 하나가 나오더라고. 결국은 여기에 보이는 요 앞에 부분에 이 VLS 있잖아요. 얘가 지금 한 미로 갔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중형 VLS들 쫙쫙쫙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형 VLS들이 있는, 이런 식으로 박아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최연암 같은 경우에는 소형 VLS와 중형 VLS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다. 근데 소형 VLS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셀, 20셀, 20셀이 끝. 나머지는 싹 다 중형 VLS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들은 왜 소형 VLS하고 중형 VLS를 나눠놨냐? 그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러시아의 교리 때문입니다. 러시아는요, 실제로 레드2 VLS하고 UKSK VLS를 사용해요. 근데 이제 레드2 VLS에서는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요, UKSK에서는 대공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연암은 이 교리를 가져왔어요. 이 교리를 가져서 이렇게 쓴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확신했던 게 요거 있잖아요. 그 북한판 다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대공 미사일이거든? 별지 1-2 미사일이거든? 얘가 지금 이 소형 VLS 여기 있었던 애인데 얘가 뒤로 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러시아의 VLS 나누는 교리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측을 하고 거의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무시한 판치를 이게 보이죠? 이게 변경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제 뇌피셜인데, 이게 별지 발사관이거든요? 별지 이거하고 이게 번개 시스템이거든요? 번개 6호하고 7호가 여기에 장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요거는 중국의 단거리 방공 유도탄이거든요? 요런 것처럼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하고 단거리 미사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장거리 미사일은 한 셀에 한 발씩,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은 한 셀에 쿼드팩으로 4발을 장전하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나머지는 싹 다 이제 대지 미사일 계열, 그리고 대함 미사일 이렇게 장전이 돼 있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 미사일 발사관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자, 여기 이 VLS 보이죠? 자, 여기 이 위치가 여기 위치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격을 합니다. 5발 쏘더라고.
시험 동지께서는 이 시험은 함의 작전 능력 평가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축함에서의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뭐 그렇대요. 이 미사일은 추측상 이 미사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사 장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련과는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소련은 타격 미사일은 UKSK VLS에서 따로 있다고 했잖아. 근데 UKSK VLS는 핫런칭이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콜드런칭이야. 요거는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쓰지 않아요. 원조 빨갱이는 핫런칭 씁니다. 요렇게 원조 빨갱이는 핫런칭 쓰는데 변형 빨갱이는 콜드런칭을 쓴다. 그래서 추측인데 요 미사일 있잖아요, 불화살 시리즈가 잠수함에서도 사용하는 미사일이더라고. 그래서 아마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VLS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쓴 게 아닐까. 실제로 소련에선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키로프급의 그라니트 미사일 발사관 같은 경우에도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발사관 그대로 썼어요. 발사관 이거 자세히 보면은 요것도 이게 그냥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그 VLS를 그대로 써서 이런 형상이 나온 게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 레이더가 가장 비슷한 게 요거예요. 요게 뭐냐, 이게 STIR 사통이라고 해서 광개토대왕 그리고 이순신급 여기에 들어가고요. 대부분의 서방제 사통 레이더로 쓰는 레이더예요. 근데 그게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2기가 들어갔어요. 이게 변경점이고요. 원래 얘였는데 얘로 변경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AK632였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들이 만든 건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제 가져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변경됐다. 요 레이더도 뭘까를 계속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슬론 레이더 같아요. 그 외에는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일단 이 배는 경락고가 없습니다. 약간 장담할 수 있어. 이 배는 경락고가 없어요. 정은이가 실제로 수직 발사관 보좌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확실한 자신심에 기초한 국가의 주권 사수 의지의 뚜렷한 표현인 동시에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VLS가 이렇게 도배가 돼 있는데 경락고가 있을 수가 없어. 이것도 보면은 다 작동하고, 요런 시스템 고르시코프급에도 좀 비슷한 시스템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강력하게 말했지만은 북한 애들이 파견을 대가로 해서 전투 시스템하고 각종 교리 이런 거를 싹 다 받아왔다 라고 강력하게 추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최연함 움직입니다. 최연함 엔진이 없는 깡통배가 아니에요. 엔진 없다고 억가했을 때도 저는 얘 엔진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거는 작년 추석 때 최연함 방문했을 때 공개한 사진이에요. 이때도 스크린 같은 거 다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기를 어디서 대줘야 될 거 아니야.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 사진입니다. 전기를 대줘야 되는데 만약에 함 내에 발전기나 그리고 엔진이 없으면 밖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써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전선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기는 켜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함 내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 내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는 발전기와 추진기는 세트다 보니까 같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안 믿더라고요. 이 배를 보면서 과연 얘의 작전 교리가 그럼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진짜 합동 화력화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배에 타격용 VLS가 다 박혀있고 대공용 VLS가 여기 하나 여기 2개 20셀밖에 없어요. 이 큰 구축함에 제대로 된 방공 미사일을 쓸 수 있는 VLS가 여기 끝에 10셀 끝에 10셀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타격용 미사일이거든? 그러면 진짜 얘 교리는 뭐냐, 타격 미사일을 쏘기 전까지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 생존성을 좀 보장을 해야 되니까 나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을 다 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방공 미사일을 간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핵잠 보호용 시간벌이 목표. 만약에 핵잠 보호용 시간벌이면 이렇게 타격 미사일을 덕지덕지 바를 필요가 없어요. 기동 대지 타격 미사일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얘네 교리가 합동 화력함인 것 같아. 방공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5000톤이고요 5000톤짜리의 전력으로 충분한 레이더를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이 레이더가 작은 편이에요. 원래 레이더라는 게 함에서 가장 무거운 파트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잘 보면은 전체 함영에 비해서 이 레이더가 굉장히 작습니다. 함교 위에 설치를 했는데 이 레이더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레이더의 크기만으로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좀 섣부른 일반화긴 한데 크기가 크고 무거우면 레이더의 성능은 비례해서 올라가긴 하거든. 근데 지금 이 최연암 같은 경우에는 함교 위에 달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더가 달려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레이더가 달렸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움직이다가 고장나서 최연암 멈췄으면 개웃길 듯. 그러면 감사하죠. 전면 VLS 빼고 그 자리에 단층 올려서 카시탄 받고 후면 VLS 덜어서 헬기 경납고 달아야 무장 밸런스가 맞을 것 같긴 함. 그거 두 개를 빼고 VLS를 그만큼 더 박은 거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져야 하는지 생각하니 봐야 할 시간일 듯. 일단은 어떻게 조질까를 생각을 할 거면 그냥 이 배가 출항을 언제 하고 지금 어디에 떠 있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죠. 경납고가 없는데 헬기 창장은 왜 달았냐? 그거야 뭐 헬기를 쓸 수 있으니까. 헬기를 못 쓰지 않아요. 헬기 경납고가 있으면 헬기를 저장해서 정비나 뭘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단데 그것도 그냥 갑판 위에서 하면 된단 말이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헬기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얘네들 대잠책이 나온 거 없나요? 네, 없습니다. 심지어 대잠책에 관련해서는 입번 끝도 안 해요. 미사일이 왜 없을만해? 미사일 여기 측면에 어디 하나 있겠지. 그리고 예인소나가 없나? 이거 예인소나 케이블 나오는 구멍 아닌가 요거? 예인소나 만약에 있다면 있을 것 같은데? 미사일 쏴게냐? 네, 미사일 쏴게 맞아요 일단. 방공 교란이 목적이 아닐까. 뭐 어떤 의미에선 방공 교란이 맞긴 하죠? 대잠 로켓은 안 보이는 것 같다. 대잠 로켓을 어떻게 봐? 어뢰 발사관에 있든 VLS에 장전이 돼 있든 할 텐데 어떻게 봐?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한 타격용 미사일 있잖아요. 거기에 대잠 미사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어뢰 발사관 같은 경우에서도 대잠 미사일 쓸 수 있단 말이야? 러시아 교리에서는? 어뢰 발사관은 보통 현측에 있는데 옆에 이제 셔터로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지, 밖에서 봤을 때는. 보여줘야 되겠다. 러시아 친구들은 VLS에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얘네들은 우리 러시아 친구들은 이렇게 씁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진짜입니다. 얘네들은 VLS를 안 써요.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가져왔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마지막으로 결론 내고 끝내겠습니다. 자료 좀 잠깐만 정리할게. 잘못 눌렀네. 잠깐만. 못 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최연암 공개 영상에서 시사하는 점. 자, 첫 번째, 최연암은 움직입니다. 엔진 없는 바지선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사실상 합동 화력함입니다. 대공 미사일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남은 배수량을 전부 타격 미사일을 싣고 발사하는 데에 투자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 레이더가 왜 이렇게 작은가? 5,000톤급 정도나 되는데 왜 이렇게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관 수가 적은가? 이런 거를 얘가 합동 화력함이고 대공 미사일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넣은 거다 라고 하면 해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북스널십이라고 해도 된다. 사실 오늘 영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중복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서술한 적이 있고요. 오늘 얘기는 그렇게까지 막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볼갱이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니 참 기분이 찝찝하네요.